자, 그러면 마지막 3부네요. 자, 오늘은 시간 안에 선생님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즐거운 마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신 면이 있네요. 10명의 친구들이 내지를 안 해서. 네, 저는 제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해드리지 마시고요. 그냥 과제만 할게요. 주말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자, 이제 2명. 우리 정수하고 우리 은혁이 거. 선생님은 정수가 참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어제 선생님이 밤 몇 시일까? 어제 좀 뭐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잤어요. 한 밤 12시인가 넘어서 이렇게 뭐 클래스팅 이게 뭐가 이제 와가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정수한테 막 이제 문자가 온 거야. 선생님, 제가 시간이 늦춰져서 미처 못 올랐더니 8시 마감이 되어서 못 올린다는 거야. 못 올려서 내일 다시 올리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그 이제 마감 시간 지나도 글을 올리게끔 선생님이 풀어는 놨어요. 제출 기간 후에도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정수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좀 바꿔놨어요. 그때 이틀 정도 뒤로 늦춰놨어요. 물론 뭐 그거 안 해도 이제 뭐 쓸 수는 있지만, 그랬더니 정수가 다음 날도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또 안 되나 봐.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생각에는 무슨 마감 기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글을 쓰다 보면 선생님도 어저께 어저께 시스템 하다 보니까 막 에러가 떠가고 굉장히 막 애먹고 막 당황스럽고 그런 적도 있었고, 이 학습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 특히 이제 이 학습터라든가 이 클래스팅 같은 것들은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될 때도 있지만, 특히 이 학습터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나 태블릿 PC 같은 걸로 하면 출석 체크가 정확히 반영이 안 됩니다. 일반 그 데스크 탑이라고 그러죠. PC를 사용해야 정확하게 출석 체크가 되는데, 태블릿 PC 같은 것들, 갤럭시 탭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것들은 또 출석 체크가 정확히 안 되고, 또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그때 고생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클래스팅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또 특히 앱 사이트로 들어가지,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알림장, 뭐 과제 이런 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이트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앱을 사용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아마 정수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근데 정수가 참 대단하다는 게 그런 열성도 있지만, 하다 안 되니까 어디다 올렸느냐? 이 댓글에다가. 여기 없잖아. 선생님, 글이 너무 긴 건지 계속 올라가단 일단 답글에 올려. 그런데 이거 봤더니 이거 봐. 예? 이 답글에다 이걸 다 올렸다니까. 예? 대단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안 올라가지는 거야. 예? 어떻게 하든지 막 이런저런 막 사정이 있었어. 이거 포기하지 않는 이 도전 정신.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게 지금 이게 본문이 아니라, 선생님 정수야 마감 신작 연장했으니 아침에 다시 올려보렴. 정수의 멋진 글 기대한다. 선생님 제가 하다가 글이 다 날라갔다 다 얼마나 속상할까. 안 해. 하더라도 대충 할 거야. 그런데 정수 이거 보세요. 이게 프로 승부사극에서 보세요. 다시 했대. 다시. 근데 8시가 넘어서 그런지 안 올라간대. 선생님이 8시 마감해놨었거든. 근데 올라갔을 텐데,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정수야 마감 시간 연중했으니, 이게 선생님이 이제 답한 거야. 아침에 다시 올려보렴. 정수의 멋진 걸 기대한다 그랬더니, 야, 여기 보세요. 여기 댓글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 우리 정수는 나중에 어른 되면 뭘 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런 도전정신, 이런 승부욕, 끈질김 이런 게 있는데 어른 되면 뭘 못하겠어. 기대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암호로 표범, 즉 한국 표범의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는 조선시대 때는 호랑이 표범을 잡기 위한 군사조직이 있었다고 한다. 이거 생략할게요. 이게 다 있었던 얘기네. 알던 얘기예요. 자, 요건 조금 읽어봐야 돼. 그때를 일제강점기라고 부른다. 해로운 맹수를 잡아서 없애기 위해 시행된 해수구제라는 정책 때문이었다.
그 정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였다. 외국 사람들도 동참하였는데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 정책에 동참하였다. 참 일본 애들 진짜 웃긴 애들이야. 넘 나라에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 나라인 것처럼, 물론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라 치더라도 마치 자기들이 우리나라 주인인 것처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옆집에 힘없고 어리석은 사람, 사람이 또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시하고 말이야 그 집 들어가고 말이야 내 집인 척하고 말이야 행세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나쁜 짓이죠. 아무튼 이런 데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옆에 친구들 다 초대하는 거야. 야 우리 집이야. 우리 집에서 잔치하니까 와. 우리 호랑이 뭐 잡기, 표범 잡기 막 사냥대회하고 하고 막 그러거든. 야 프랑스도 와라. 일본도 미국도 와라. 뭐 독일도 와라. 영국도 와라. 아니 자기 집에서 그러는 거야 이해를 하지. 자기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뭐 그렇다지. 근데 왜 놈 집에 와갖고 한반도라는 왜 놈 집에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 집인 양.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지만 남의 물건 빼앗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근데 자기 물건 지키지 못한 것도 잘하는 건 아닌 거야. 우리나라 그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말에도 우리나라 서로 다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세계 열강들이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 그걸 못 지키잖아요. 이게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놈들도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미국 제국주의, 러시아 제국주의, 독일 제국주의, 영국 제국주의, 일본 제국, 일본도 같이 가세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힘없는 나라, 중국 같은 것도 막 서로 뜯어 먹잖아요. 나라들이. 이거 이제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남의 나라를 빼앗는 거. 그런데 같은 얘기지만 자기 나라, 자기 집 못 지키는 것도 잘한 건 아닌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일본 사람들도 아니야. 선생님은 일본 놈들이라고 그러죠 보통. 자, 외국 사람들도 동참하였는데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 정책에 동참했다. 일제 강점기에 죽은 호랑이 표본 수는 호랑이 표범은 1090마리. 이거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대화가 되어가면서 근대식 무기인 총으로 표범을 쏴 죽인 것이다. 표범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죽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정책에는 해로운 동물들을 죽인다는 뜻도 담겨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애국심을 없앤다는 뜻도 담겨. 이게 일본 놈들이 이런 거야 일부러. 호랑이, 한국산 호랑이라 한국인의 정신, 한국인의 혼을 담고 있다. 이래가지고 얘네들 갖다 호랑이를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옛날에는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우리나라 산이란 산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쇠 있죠, 쇠덩어리, 쇠 말뚝을 산 곳곳에다 박았대. 왜? 산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지형을 호랑이와 같다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지형의 생김새를 토끼라고 부르겠는가?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역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그 지도를 잘 보면요, 호랑이가 점프를 하려고 하는 호랑이가 그 위에 있는 대륙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막 그런 표상인데 이걸 갖다 토끼로 그려놨어요. 일본 놈들이. 호랑이를 토끼로 격화시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신과 애국심을 없애려고 하는 뜻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표범을 잡아서 팔았다. 그 당시에 80만 원은 엄청난 큰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표범을 잡아서 판 것이다. 그런데 1970년 함양군 의왕산에서 잡힌 호랑이 한 마리가 최후의 기록으로 이거는 표범인가 보다. 자, 암으로 표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니 암으로 표범을 다시 살리는 데 힘을 써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표범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다. 이렇게 돈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 표범과 호랑이가 멸종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호랑이와 표범을 해로운 동물이라고 하는데 호랑이와 표범은 해로운 동물이 아니래요. 그래? 한번 볼까? 생태계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동물인데 그 호랑이와 표범을 죽이고 발자취를 없앤다면 생태계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동물들의 개체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 동물들이 거의
초식 동물이 거의 대부분 초식 동물인데 그 초식 동물들이 풀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결국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아, 그러네. 에? 호랑이하고 표범이 생태계의 마지막 포식자, 마지막 단계였는데 얘네가 앉아보니까 그 밑에 있던 개체수가 급속하게 늘어나서 그 풀 생산자죠. 풀을 다 뜯어먹어야 되면 이 초원이 황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호랑이와 표범은 정말로 좋은 존재인 것도 필요한 존재네요. 그런데 표범과 호랑이를 다 죽였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 70%가 아니라 대부분의 산 30%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 그러므로 표범과 호랑이가 애로운 동물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다. 여기 볼까요? 우리나라 산의 대부분이 70%가 지금 산이죠. 그런데 표범과 호랑이를 다 죽였더라면 그 풀을 뜯어먹는 초식 동물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산의 70%가 아니라 30%밖에 안 남는다 이거죠. 황폐화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범과 호랑이는 나쁜 존재가 아니다. 어이구, 과학적이네.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범과 호랑이를 죽이는 것은 돈 욕심 때문인 것이다. 돈 욕심 질투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이게 인간이 호랑이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사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질투, 우리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 질투심이 이게 사실 인간 문제의 한 8, 90%는 차지하는 것 같아서 내 보기에는. 우리는 돈을 얻으려고 어떤 것이든 하고, 그렇지 돈 받으려고 세상에 나쁜 짓 많이 하죠. 좋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한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가? 야, 이건 인간의 본능인가? 본능일까? 돈을 받고 돈 욕심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 탐욕은 인간의 본능인가? 야, 이거는 거의 뭐 철학의 최고 단계네. 철학의 최고 단계. 이것을 인간의 본능이라고 이거 정수가 이걸 썼단 말이야. 이거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얻으려고 표범을 죽이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그 표범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돈을 얻으려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표범은 죽인 핵심은 돈을 얻기 위해 그런 것 같다. 표범을 죽인 핵심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을 얻기 위한 인간의 욕심이 그거다 이거예요. 자, 주제 결론. 1. 조선시대에 호랑이나 표범을 죽이려는 제도를 실시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때는 진짜 사람을 보호해야 됐어. 호랑이 워낙 전국 산천에 호랑이가 많으니까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이 그때 너무 많았으니까 호랑이를 잡을 필요가 있죠. 그걸 비난할 수는 없지. 두 번째, 일제강점기 때 해로운 동물을 죽인다는 정책, 해수구제라고 그러죠. 이거를 해수구제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정책을 폈어요. 여기 있네. 해수구제라는 정책. 뭐 일본 놈들이 왜 넘나라 와갖고 놈 호랑이를 다 잡아 죽이고 거기에 왜 미국이고 프랑스고 외국 사람 초대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몰라. 자, 세 번째. 돈 욕심 때문에 범과 호랑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역시 조사도 잘해오고 자기 생각도 잘 정리해서 썼고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 어느 쪽을 지지하나요?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나는 다른 생각을 했다. 이게 뭔 말이야? 점점 발전하는 사회와 자연이 적절하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갑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자연을 위해서만 개발을 그만둔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 큰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만 편하게 살자고 개발을 계속한다면 동식물에게 피해가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땅이 황폐하게 되면서 농사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산다면 우리에게 좋은 공기와 우리가 느꼈던 피로를 없애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 오일을 만들거나 태양광을 쓰거나 에너지를 쓸 수 있다. 환경을 위한 물품을 만들거나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게 사회에서 개발을 하여 살 수 있다. 즉 나의 생각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수만의 스타일의 글쓰기 주제의 결론. 여기서도 주제의 결론이죠. 이게 정수가 이렇게 자기만의 또 글쓰기 스타일을 하나씩 이렇게 개발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뭔가 나만의 글쓰기 스타일을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우리 태경이도 시각적 디자인 그런 것들도 태경이만의 이거 태경이 그리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글쓰기 스타일도 있죠. 그래서 주제 결론. 점점 발전하는 사회와 자연이 적절하게 같이 살아가게 하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오일, 친환경 태양광, 친환경 태양에너지, 친환경 바람 에너지도.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친환경 정책. 그래서 수소차 들어봤어요?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 태양광,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은 환경 공해가 없잖아요. 지구의 온난화를 유발하지 않고 지구의 생명시계 있죠? 생명시계를 뒤로 거꾸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그런 정책입니다. 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한 우리 정수를 칭찬한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강좌. 선생님 마음이 급해지네요. 자, 서두르겠습니다. 자, 멸종위기에 이게 처하게 된 이유. 한국 표범으로 불리웠다. 아무로 표범은 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만주와 러시아 쪽에서 서식한 표범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거의 멸종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로 표범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는 첫째, 심각한 밀렵행위 때문에 아무로 표범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밀렵행위. 아무로 표범의 가죽과 모피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많은 밀렵꾼들의 사냥 대상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아무로 표범이 70마리가 채한대. 전 세계적.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봐야 되고. 자, 둘째, 일제강점기 시대에 아무로 표범이 많이 죽었다. 왜냐하면 유해조수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아무로 표범이 당시 일본에 의해 희생되어 개체수가 급감하였다고 한다. 1915년부터 16년 2년간은 136마리, 19년부터는 380마리 이렇게 해서 최소 670마리 이상이 아무로 표범이 죽었다. 세세하게 연도별로 잘 정리했네요. 자, 그 다음 셋째, 아무로 표범은 호랑이와 같이 큰 영토를 필요로 하는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아무로 표범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좁아져서 멸종위기까지 이뤄졌다. 그래서 서식지 파괴. 셋째, 정리 참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어느 쪽 지지하느냐,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이냐. 자, 야생동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을 개발을 자제하자는 입장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 인간은 개발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가 있죠. 지금 더 개발하는 건 어떻게 보면 탐욕이야. 탐욕, 과욕이고. 자, 그런데 계속 개발을 한다면 동물들도 생명이 있는데 사람의 이익만 생각해서 자연을 훼손하며 개발을 하면 많은 동물들이 죽는다. 한두 종의 동물들이 멸종되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두 종류의 동물들의 멸종의 생태계 평형을 깨지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사람들의 욕심을 줄였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동감. 이거 방법은 사람들이 욕심 줄이는 것밖에 없어. 탐욕, 인간의 탐욕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은 적정한 정도만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요. 적당한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적당이라는 거 없어요. 개발을 인간의 탐욕을 결국은 멈추는 수밖에. 그래서 지구의 생명 시계가 거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나는 사람들이 욕심을 줄였으면 좋겠다.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싶고 좋은 가죽 옷을 입고 싶고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을 줄인다면 생태계 평형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자, 둘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하면 동물들은 물론이고 사람도 피해를 본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익을 위해 공장을 지어서 나무를 파괴하거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먼지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나무를 파괴하면 동물들도 서식지도 파괴되지만 사람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시지 못하게 된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도 동물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공사하면서 나오는 먼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을 줄이면 동물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사람에게도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 역시 우리 은혁이도 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잘 썼습니다. 우리 은혁이도 수고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선생님이 오늘 올릴 예정입니다. 클래스팅 공지사항에 올리시면 동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자, 아시죠? 네, 그럼 선생님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